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는데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 대표고요.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표 격이죠. 두 분 얘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인지 보겠는데요. 먼저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1인자 같은 2인자. 이 뭐죠 이게? 2인자인데 위상은 1인자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칭찬이죠. 굉장한 위상을 갖고 계십니다. 뭐 이런 어떤 칭송에 가까운 거죠, 이거는. 떠나는 이해찬의 차 안사를 보냈다. 사진 좀 봐주실까요? 어제입니다. 어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만화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광고가 대대적으로 나와서 또 좀 화제가 됐었죠. 근데 그 책이 발간이 돼서 그 행사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낙연 대표 참석했죠.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참석했죠.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의 위상이 어떠한가. 이 사진으로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온 거예요. 만화로 된 전기가. 내용 보겠습니다. 이해찬 전기 발간 축하연이다. 이낙연 대표. 조용필 다음으로 출연하는 분은 불운한데 생각해보니 이해찬 대표 뒤따르는 건 나에게 다행입니다. 막 칭송을 했어요. 조용필. 가수 조용필 씨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해찬 정치 50년 회고록 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담겨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제 주목을 받은 행사였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용필, 이낙연, 거인, 김두관, 수술칼, 박병석. 이해찬 전 대표를 묘사한 거죠, 이렇게. 조용필, 거인, 수술칼 같이 뭔가를 한다. 이해찬 찬가다. 여기 또 찬가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또 있습니다. 아까 이낙연 대표가 난 졸졸 따라다니셔서 해군이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분석을 보면 킹메이커로 상황 자리 유지 관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위상이 강하니까. 왜냐하면 2인자지만 1인자 같은 존재라고 나왔잖아요. 킹메이커. 그리고 가자 20년 건배사와 함께 외쳤다고 합니다. 그럼요.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야운동이나 학생운동을 해도 정치는 하지 말아라. 정치하면은 재야운동, 학생운동 너 혼자 고생하면 되지만 정치하면 온 집안이 다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 정치는 안 합니다 했는데 그 사람의 팔자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정부 13년의 역사이자 또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비판도 있었고 칭송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해찬 대표의 경륜과 해안을 그리워할 겁니다. 국회의원은 제가 12년 후배고요. 국무총리는 13년 후배고요. 당대표는 8년 후배입니다.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가수는 불운한 사람이죠.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그래도 이해찬 대표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길 잘했다. 나에게 큰 행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뭔가 전기가 나왔다는 부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례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장, 그리고 집권여당 대표도 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런 얘기에 취지들이 얘기가 좀 있었어요. 자, 최양호 고모님하고 조대진 변호사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해찬 전 대표의 역할은 무엇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건가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있다면 어떤 역할이 되는 건가? 여기 기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킹메이커로 혹시 상황 자리 이런 분석이 있어요. 이거 분석입니다, 그냥. 자, 먼저 최양호 고모님께서는 어떤 역할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용필에 이제 비유하는 이낙연 총리의 말씀이 있었는데 조용필보다 더 큰 자산이죠. 우리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진보 진영에서. 그래서
그 자산을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용필 가수가 굉장히 지금 뭐 활동을 안 하지만 예. 저작권료라도 굉장히 많은 지금 뭐 부도 챙기면서 또 예.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용필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 거성이 나타나서 한국의 음악계를 단단히 만들었듯이 예. 그 토대 위에 싸이가 나오고 BTS가 나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해찬 전 대표의 이제 할 일은 이제 BTS를 기다리는 우리 전 국민들의 희망에 그 자리를 길을 안내하는 그런 뭐 이 길라잡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보다는 자기의 만들어놓은 훌륭한 자산을 보고서 후배들이 쫓아올 수 있게 계속 뭐 특히 교육이라든가 어떤 일선에는 안 나시겠지만 교육 그다음에 후배 양성 이런데 조금 더 힘을 써주시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선이 아닌 상황이 아닌 이선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바람을 얘기하신 거예요? 전망을 아니,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신다는 거를 뭐 공사석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선으로 어떤 지원 역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신 거네요. 조대진 변호사는 킹메이커. 이거는 이선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킹메이커 역할을 하시긴 할 텐데 뭐 조선일보의 관점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선일보의 관점은 킹메이커로서 본인이 대장 노릇을 아직도 계속 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상황이란 표현이 있어요. 상황이란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견에는 동조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이해찬 대표가 20년 동안 그 정부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집권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실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 킹메이커를 얘기했습니다. 킹메이커. 그러니까 킹을 만드는 역할보다는 뭔가 계속 보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그 아예 뭐 정계를 은퇴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책도 내고 계속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연장선상에서 볼 때 정계에서 계속 남아 계시면서 후배들이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통 정리도 좀 해주고 그런 의미에서의 킹메이커지 이제 뭐 본인이 뭐 사령관처럼 그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킹메이커는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정리도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교통정리요. 자, 김병민 교수께는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질문 드릴게요.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행사에서 나왔던 건배사가 이겁니다. 가자 20년. 그러니까 여기서 20년이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 정부의 집권 20년 더 가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10년 더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기간이. 그 20년 이게 나왔는데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한 특정 정당에서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운운하게 되는 건 사실상 좀 오만스러운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 사실 야당과 협치를 토대로 국민 정서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들께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해찬 당대표가 몸을 담고 있던 기간 동안 야당과의 갈등은 첨예하게 증폭되면서 국민께 굉장히 힘든 정치 상황을 보여줬고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 동안 적폐청산 등등에 대한 운운으로 사실상 국민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의 정치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 보여줘야 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과거의 방식으로 과연 20년 집권이 되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걱정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끝나게 되면 새롭게 나타날 당대표가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과 함께 런닝메이트 체제로서 다음번 집권 과정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겠죠. 이해찬 대표가 아마 그런 과정 속에서 중간에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면서 좀 정치에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박수현 전 대표님께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지금 당대표는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 전 대표입니다. 지금 떠났습니다만 굉장히 위상이 강해요. 그래서 여기 뭐 킹메이커 상황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뭐 올해는 그렇습니다만 내년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선전이 본격 시작될 텐데 이낙연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해찬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 통해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대선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이낙연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의 관계는 무엇인가? 특히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걸 좀 전망해 주세요. 예. 이해찬 전 대표는 당연히 상황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해야 한다. 상황이 돼야 된다. 예. 근데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우리 조대진 변호사가 잘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군림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당원들이 예. 온몸으로 야만의 독재를 끝내고 예. 그래도 이만한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데 온몸을 던져온 그 어떤 경험과 예. 그다음에 희생, 헌신 이런 것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런 이해찬 정신, 민주정신 이런 것을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의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김병민 위원님께서 이해찬 대표님에 대한 그 평가를 좀 야박하게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예. 아마 우리 김병민 위원님 같은 후배 정치인들도 저런 선배 정치인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를 예. 바라고요. 아마 저는 이런 말씀을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1인자 같은 2인자냐. 호불호가 워낙 강하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주장 그리고 가치관이 워낙 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독재의 시대를 뚫고 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카리스마와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해찬 대표의 그 모습을 외모를 보면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딘가 좀 아파 보이기도 하고 안쓰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연세에 비해서 저렇게 좀 너무 지쳐 보이는 이런 모습을 가진 것을 보면 가슴이 찡한데 사실은 작고하신 고 김근태 전 민주당의 상임 고문이나 예. 이해찬 전 대표는 사실은 그 학생운동 시절 그리고 독재와 투쟁 시절에 고문을 참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르신 나이부터 고문의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이해찬 대표 저렇게 건강도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제 그만 뭐 하시지 이런 예.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그 현대사가 저 모습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자체로 이해찬 대표가 살아온 길 이것은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배울 점을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내부 말씀 들었는데 약간 색깔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 발언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물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떤 기사가 있어서 오늘 등장했을까요? 보겠습니다. 당색 이어서 공정경제 3법도 반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실현이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상황이에요. 지금 이 당 이름을 바꿨죠. 그거는 뭐 별 그렇게 혼란 없이 간 것 같은데 지금 당색을 정해야 되는데 며칠째 지금 연기되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지난 일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하루 연기됐다가 또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상법 등 몇 가지 법이 있는데 이 개정 문제 가지고 또 당내에서 또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대위가 정한 3가지 색 변경안 이게 지금 정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 완성 3법 개정을 두고도 당내 이견이 부딪히는데 일방적 드라이브를 거는 거다. 이런 비판이 있는가 하면 반대쪽에서는요. 아니 이 정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변화라고 할 수 있는가. 뭐 이렇게 또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 뭐 내용이 좀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내용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도대체 색깔이 뭐길래 지금 이게 또 이상하게 이 색을 두고 갈등이 있어요. 새 당색에 맡긴 김종인이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비대위가 상당히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비대위를 가지고 내가 무슨 어떠한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갖다가 추구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내년 내에 실시될 수 있는 서울의 보궐선거 때까지만이라도
당이 일치된 단결을 해서 참 조화로운 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협력을 갖다가 저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 재삼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가 본인이 설계한 몇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진척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당색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상법, 공정거래법 등 몇 가지 좀 개정한 얘기. 여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서 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발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뭔가 당분한 말을 들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본인은 정치적,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 본인의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먼저 김병민 교수께서는 해석 좀 해주세요. 그 뜻이 무엇인지.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예. 차기 대권에 스스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집권 여당의 의원도 있고 그동안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킹메이커가 아니라 본인이 킹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수차례 김종인 위원장이 예. 그런 정치적 욕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소리들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글에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를 예. 적은 이유는 2018년도에 교수신문이 끄집어낸 올해의 사자성어가 임중도원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개혁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예. 짐은 무겁고 예. 갈 길은 멀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힘든 이 거 아닙니까? 반대에 부딪히는 내용들을 극복하고 개혁 과제들을 완수하게 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당시 교수신문이 꼽기도 했는데요. 예.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했던 지난 기간을 짚어보면 4.15 총선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참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과연 이 당이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존속이 가능한 상태인가에 대한 당내 구성원들의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도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추대를 두고선 당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예. 최종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기로 결정한 이유는 우리 당이 변하고 혁신할 때만이 예. 다음번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100일 정도 기간 동안 당 명도 바꾸고 정강 정책도 바꾸면서 국민들께 아마도 2017년도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처음 더불어민주당과 정당의 지지율이 교차하게 되는 상태까지 보여줬던 변화의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변화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의 갈등과 부딪힘이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한 걸음씩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다음번 있게 되는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것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거듭 얘기를 끄집어내는 건 보궐선거까지만이라도 우리 당내의 불협화음들을 자제하고 나도 아무런 대권 등에 대한 정치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당의 단합과 혁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왔던 혹시 대선으로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불식을 시키고 갈 길 먼데 이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때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강하게 얘기하면서 배수진을 친 거네요. 이거 아니면 절대 지고 안 된다. 그리고 나 사심 없다. 이걸 강조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바이든이요? 바이든이라고 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바이든은 미국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아시다시피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예. 2015년, 16년 이때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할 때 예.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좀 그렇습니다. 보셨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자주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예. 말씀하셨던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한다거나 이 비대위를 이용해서 정치적 어떤 계산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100% 믿으셔도 되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진심을 갖고 계신 분이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놓고 예.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노욕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예. 여야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어려울 때 호출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 현 정치가 김종인 대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심 하나는 믿어도 된다는 것이 예.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제가 보았던 가까이 예. 보신 결과 그렇게 내리셨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나 오. 지도자라는 것은 본인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예. 시대가 요구하고 시대가 부르면 거기에 그렇게 불려 나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회상해 봅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극히 드물지만 결국에 당선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제꼈습니다. 예. 결국에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이끌어 가기에 적합하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는 것이죠. 제가 바이든이라고 쓴 것은 예. 김종인 대표가 본인이 무엇이 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지금 나와 있는 공정경제 3법이나 이런 것들을 예. 시대 정신에 맞게 관철시키면서 국민의힘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 이 고령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에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어떤 시대 정신을 실천해 해낸다면 예. 미국의 조 바이든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아.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시대가 그를 부를 수도 있다. 본인이 안 예.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김종인 대표 앞길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저 공정경제 3법이 당내에서 예.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히면서 실현이 안 된다. 그러면 자신이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민주당 비대위원장 때도 그랬습니다만 아마 칩거하시지 않을까. 짚고 그러면서 막 거취 얘기가 나오고 또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그때처럼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막 주요 찾아가야 원내대표가 되네, 또 그럼. 찾아가서 놔달라 또 이렇게 요청하고 또 나오게 되면 나온다는 예. 건 뭡니까? 공정경제 3법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정신에 맞도록 국민의힘을 이끌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는 존재의 형태가 또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봤던 장면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여기 한 말씀 예, 좀 김용희 덧붙이면 교수.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과도하게 당내 갈등이 부각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하고자 했던 행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 정강 정책을 바꾸면서 당의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김종인 위원장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던 당시 비대위의 몸을 담기도 했었고 예. 그러면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공약에 대한 구현을 가져왔었죠. 하지만 정권 출범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이 경제 민주화가 구현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예.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똑같이 과거로 회귀하는 새누리당의 예, 모습들을 예.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경제 민주화에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100% 찬성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충분하게 예. 숙고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론의 내용 속에서 현재 있는 104명의 의원들과 소통하고 이 문제를 우리 당의 시각과 색깔에 맞춰서 잘 슬기롭게 조화하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맡긴 벽 중에 하나가 아까 전해드렸던 당색입니다. 서울신문 기사 다시 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대체 색깔이 뭐길래 이게 장애입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묻고 있습니다. 내용 보면요. 의총에서 또 결론을 못 냈어요. 일부 의원들은 해피핑크를 지지하면서 해피핑크, 기존의 색깔이죠. 해피핑크. 그동안 참았던 영남 주류 폭발 분석도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는 색깔을 놓고 다툼이지만 어떤 대립이지만 알고 보면 그동안 참았던 영남 주류가 뭔가 불만 제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종인 당색, 경제 관련 3법 리더십 시험대다. 자, 그럼요. 해피핑크 나오잖아요. 색깔 좀 다시 볼게요. 기존 색깔과 바뀌려는 색깔이 뭔지. 기존 색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미래통합당 당시 썼던 해피핑크입니다. 이 색깔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이 색을 바꾼다고 좀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바뀌는 색깔은 뭘까요? 여기 보면 세 가지입니다. 빨강, 노랑, 요거는 파랑인데 약간 그냥 파랑이라고 하기엔 약간 좀 다른 색깔이죠. 그래서 당내에서는 뭐냐면 이게 설명이 보수 중도 진보색을 아우르겠다는 의미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당내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빨강색은 왠지 태극기 집회가 생각이 나고 노란색은 이거 정의당 아닙니까? 또 이렇게 묻고 이거 파란색 계통인데 이거 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라는 또 이런 지적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뭔가 좀 어렵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네. 이거 색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해결됩니까? 조만간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사실 당명에 대한 개정도 그렇고 색깔에 대한 결정도 우리가 과거에 익숙했던 것을 바꾸는 거라 그때그때 늘 불만들이 표출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예. 우리가 2012년도 새누리당으로 과거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꿨을 때 기사를 검색해 보면 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반발이 고성과 있었어요. 이런 반대가 예. 굉장히 심했거든요. 두 번째로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다고 했던 그 당시에도 엄청난 내부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2012년도 새누리당은 상상할 수 없었던 총선에 대한 승리를 가져오고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게 됐기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해피핑크라고 하는 색깔에서 예.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의견은 아마 공통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핑크로 지난 미래통합당 때 색깔을 결정하겠다고 했을 때도 구성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익숙해진 또 해피핑크를 예. 그대로 써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조화로운 결정으로 당에서 조만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색깔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잠깐만 최양호 고문님께서 먼저 발언 기회 주시죠. 예. 근데 이제 어저께 나온 얘기 중에 예. 그 의총회 하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그러면 각계의 의원들하고 의사소통을 안 하냐는 그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답을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의원 한 명 한 명을 다 찾아다니면서 소통해야 되냐. 근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당 아쉽다는 색깔요. 가서 이제 몇 분 만나보면요. 저게 중요하지가 전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나를 따르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요. 예. 비대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 반면에 또 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만나면서 예. 설득 과정을 하셔야 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그래서 뭐 건강이 안 좋으신지 뭐 코로나고 그래서 그런지 예. 일단 저 혼밥하시는 그 경우가 많아지셨대요. 근데 그건 의도적으로 지금 뭐 안 만나시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이야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예. 소통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수현 전 또 하신 말씀인데 짧게 시간 드릴게요. 짧게요. 예. 삼색으로 하시는 거 잘한 것 같아요. 오. 예, 또 익숙해지겠죠. 예. 그런데 그 삼색의 의미를 예. 김병민 비대위원이 당 지도부시니까 예. 좀 말씀을 드리면 기왕에 하는 거 보수, 중도, 진보를 아우르겠다. 예. 이런 정치적 비전보다는 예. 거기에 우리 프랑스 국기에 자유평등 박애의 이념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이 늘 보면 민주주의 하면 자유민주주의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요. 예.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으로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삼색으로 하니 예. 자유만 강조하던 국민의힘에서 이제 평등도 함께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좀 가치를 그 안에 담고 예. 그다음에 보편 타당한 인간의인 박애까지 담아서 보수 중도 진보의 그 논란에 휩싸이지 말고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을 담겠다. 이렇게 하면 색깔이 무슨 의미가 예. 중요하겠습니까? 그 정신이 중요하고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국민의힘 분을 몇 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색깔이 뭐 중요합니까? 일 잘하면 되지. 맞아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공허한 거 가지고 이렇게 뭐가 좀 대립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도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